법사위에서요. 네.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그랬죠. 장경태가 성추행범이 법사위에 나온 거예요. 네. 근데 법사위는 재판이나 검찰 수사 이런 걸 관할하고 그렇죠. 오늘 법사위에 누가 나왔느냐? 경찰청장 대행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경찰이 장경태를 수사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동안 나경원 의원 패스트트랙 재판 받는 걸 가지고 법사위 간세가 안 된다 뭐다 쌩 난리를 쳤으면서 이해충돌이니 뭐니 그 난리를 쳤죠. 근데 이런 게 바로 이해충돌이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정치권에 수많은 성범죄자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뻔뻔한 성추행 혐의자는 태어나서 처음 봐. 제 말이요. 차라리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이 양반이야. 수치심이라도 알았죠. 장경태에 비하면. 그렇죠. 아니 어제 뉴스를 또 보는데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네. 또 고소를 했잖아요. 네. 그 피해 여성을 또 무고로 고소를 하고, 네. 그리고 남자친구를 고소했는데 알고 보니 장경태 뒷덜미를 이렇게 잡은 사람이 남자친구가 아니라며. 그러니까요. 술에 너무 취해서 만지느라 누가 자기 뒷덜미를 잡았는지도 모르는 거야. 만지는데 정신 팔려서. 네, 그때도 영상을 보면 표정이 사색이 돼가지고 뒤를 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딱 도둑질하다 걸린 그런 어린아이 같은 표정으로 그렇게 딱 잡혀가지고 누가 자기를 잡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참 용기 있어요. 일단 고소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그 남자친구분이 무고로 지금 역고소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응 자체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뻔뻔하냐. 근데 오히려 그 옆에서 서영교 같은 사람들이 옹호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자 피해자한테 피해자가 손 올렸다. 손 올렸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깨에 손 올리면은 성추행해도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찰에 입건돼서 그 성추행 건만 지금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2차 가해 건까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피감기관의 장, 또 경찰 기관의 장이 와 있는데 그걸 법사위원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 이해충돌 문제 지적하면서 지금까지도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안 해준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지금 파렴치하게 있고 오히려 주변 의원들이 옹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저는 참 놀라운 광경을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동욱 의원이 격분을 해가지고 또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여러 참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동욱 의원이 정말 제대로 지적을 잘했죠. 그랬죠. 그러니까 장경태가 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적반하장이죠. 저렇게 눈 까디집고 발작하는 것도 신기한데 민주당이 거기에 딸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장경태가 탈당하고 혼자서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얘도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났어. 네. 그리고 성추행한 사람은 어디다 쓰겠어. 그렇죠. 기업이나 이런 데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장으로 막 치닫는데 이 막장질에 서영교가 그 여자가 먼저 뭐 몸을 닿았다. 그렇죠. 이거 오죽하면 한겨레가 2차 가해라고 방금 기사 썼어요. 맞아요. 조선일보가 아니라 한겨레가 보기에도 이건 너무하거든. 그러다가 아이고. 이거 경찰에서 성범죄 맞다라고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하면 장경태는 이거 뭐 조작 수사다 조작 기소도 하겠지만 이거 민주당이 과연 언제까지 방어해 줄 거냐 이거를. 아니 근데 이렇게 빼박인 사건이 흔치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그러니까 왜 성범죄 입증이 어렵냐면 물증이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보통은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데 TV조선에서 스멀스멀 각도 조절해가면서 지금 하나씩 영상 풀고 있더라고요. 근데 영상 보니까 빼박입니다. 빼박이에요. 손이 가 있는 정말 부적절한 장면이 다 노출이 되어 있고 지금 피해자가 굉장한 고통을 또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윤리감찰원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네, 근데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럼 적어도 경찰보단 빨리 결론 내야 될 건데 지금 차일피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당사자 불러가지고 조사는 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김상욱 같은 사람들한테 휴대폰 달라고 하더니만 그거 빨리 불러가지고 휴대폰 달라고 하든 뭘 하든 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민주당이 빨리 좀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좀 미온적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피해자분께 누가 안 되는 선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게 땡땡땡 치킨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의도에 1층에 땡땡땡 치킨이 있어요. 그 바로 맞은편이 족발집이에요. 아주 밤늦게까지 여는. 그쵸. 저도 종종 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공간이다 보니까 처음에 기자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땡땡땡 치킨이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그 땡땡땡 치킨의 바로 맞은편 족발집인 거예요. 새벽까지 하는. 근데 거기가 공개된 곳이지만 새벽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도 가끔 새벽에 이제 선후배들이랑 술 한잔하고 밤에 가면 새벽 늦은 시간에는 거기에 홀에 아무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텅 비어있고.
근데 그 족발집 1층에서 장경태를 부른 사람이 네. 이제 국회 이제 모 의원실의 뭐 보좌관인 건데 네. 예를 들면 이 피해자가 그 사람의 어떤 직장 부하였던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이요 어느 의원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사람이 과거 장경태와 아주 가까운 사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경태와 뭐 민주당 청년위 활동도 같이 했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아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경태를 불러서 그 사단이 난 건데 얘는 어쨌든 장경태 편이니까 자기 직장 부하인 피해자가 네. 고발을 바로 못하게끔 보이지 않는 압력을 계속 가한 거죠. 네. 그리고 정말 파렴치하게도 피해자가 없는 동석자들끼리의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서 아이고야. 마치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알리바이를 조작한 거예요. 네. 그런데 어제 나왔던 MBN 보도를 보면 피해자가 포함된 방에서는 다른 동석된 여자 비서관들이 만지길래 내가 말렸다. 맞아요. 손이 가더라. 네. 그쵸, 이런 그쵸. 이야기를 다 해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A라는 남자 비서관이 진짜 나쁜 놈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이 인간이 시간이 지나서 이 피해자를 아예 또 성폭행하려고까지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피해자가 충격을 받아서 이 A랑 장경태를 못 참고 쌍으로 그냥 다 고소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왜 1년이 걸렸느냐라고 말할 게 안 돼요. 그렇죠. 원래 성범죄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나 권력 관계가 있으면 불이익 때문에 바로 못 고발하고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고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1년 전에 고소했어도 이렇게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경태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응했을 겁니다. 지금도 본질이 데이트 폭력이라잖아요. 아니 지금 본인의 성폭력 사건을 묻고 있는데 다음날 뭐 그 커플이 싸웠던 말든 뭔 상관입니까 대체. 그런데 그걸 얼렁뚱땅 물타기를 해가지고 남자친구가 데이트 폭력범이다 해가지고 자기가 동대문구 쪽의 의원인데 동대문 구청장한테 진상규명 해라 마라 지금 그렇게 압력도 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량한 재선 의원 권력을 가지고 피해자를 이렇게까지 겁박을 하고 진상규명을 하는데 지금 그나마 영상이라도 남아있으니까 망정이지 이 피해자도 영상 없었어 봐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지금도 그 영상도 자기들 유리하게 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 어깨에 손을 올렸니 많이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 피해자가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면 책임감 있게 피해자의 고통이 계속되는 과정이니까 빨리 윤리감 차원에서 결론을 내든 말든 해야 될 텐데 지금 뭐 어물쩍 넘어가는 분위기 같아. 왜 그러냐면 지금 정청래도 굉장히 위태롭거든요. 보니까 비대위 간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러니까 정청래 입장에서는 자기의 최측근인 장경태를 이렇게 잘라내는 게 굉장히 쉽지 뼈 않은 아픈 거죠. 거지. 당내 우군이 별로 없는데. 더군다나 서울시당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서울시 공천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장경태가 일단은 당직이 날아가 버리면 공직은 고사하고 당직 날아가 버리면 새로운 사람이 정청래 편일지 아닐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정치적인 역학 때문에 이 피해자의 고통을 방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게 민주당의 정말 놀라운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살다 성범죄 저지르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고 법사위 나와가지고 지가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난리치는 게 네. 근데 이게 그 원래 겁먹은 개들이 더 막 요란하게 짖는다라는 그러니까요. 말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막장에 몰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얘만 꼬리 자르기를 해야 되는데 장경태가 필사적으로 바둥거리면서 민주당에 막 발목을 막 잡아. 그러니까요. 민주당도 같이 끌려가요. 같이. 이미 그렇게 됐죠. 그리고 장경태가 저희 그 대선 때 한 줄 공약 중에 무고죄 처벌 강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지는 반대했잖아. 그러니까 무고죄 하면 안 된다. 뭐 피해자를 꽃뱀 취급하냐 하더니 꽃뱀몰이 한다. 지가 똑같이 하고 있잖아. 똑같이. 그러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무슨 오만 친여성 친약자 코스플레이는 다 하더니만 정작 자기 나쁜 손에 대해서는 고소까지 들어갔는데 오히려 상대방 무고로 이게 바로 꽃뱀몰이잖아요. 꽃뱀몰이 나한테 먼저 어깨손 올렸다. 지금 그 민주당의 여성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뭐 용해인이나 손설이나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 네. 다 침묵해. 얘기 안 하더라고요. 오늘 서영교는 얘기 안 오히려 해요. 장경태 편들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술자리에서 여성이 좀 과음을 해서 네. 이렇게 몸을 기대느라 만약에 팔을 대면 예. 그건 이제부터 만져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무 끔찍합니다.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거 법정에서 말하면 판사한테 바로 호통 들어요. 호통. 아니 술자리에서 뭐 그런 다소간에 정말 용인되는 수준의 스킨십이 있는 것과
그런 정말 누가 봐도 성추행인 그런 나쁜 손에 그게 있는 거랑은 휘청거리는 상대를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렇게 부축하면서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신동우 의원이 말했지만 예. 모자이크 돼 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그렇죠. 왼손이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요. 어디를 만진 거냐고. 손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관계에서 성립할 수 없는 그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또 민주당의 또 친민주당 성향의 여성 단체들이 한두 군데 제외하고는 또 얘기도 안 합니다. 얘기도 안 하고 네. 여성 신문도 보도하는 양태가 장경태의 입장을 실어줬어요. 이런 어떤 스트레이트 뉴스로서 이런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적는 게 아니라 장경태 입장은 이렇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여성 단체라고 하는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현실도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 편에 서서 민주당에서 뽑아먹고만 있는 그런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또 보여준 사건이지 않나, 앞으로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보수 정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봐요. 온갖 여성단체, 여성신문부터 해가지고 네? 지금 거기 부대변인도 그게 할 말입니까? 이게 내란 세력한테는 장경태가 눈의 가시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얼렁뚱땅 또 내란 몰이를 하는데, 이게 진짜 친한동훈계나 민주당이나 할 말 없으면은 내란 타령하고 할 말 없으면은 김건희 여사 소환하고 이 같은 패턴인 거예요. 근데 그때 터졌을 당시가 작년 10월이잖아요. 그때는 비상계엄 터지기도 전이에요. 대체 내란이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정치 공작이면 대선 때 터뜨렸겠죠.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선거 때 터뜨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터졌을 때 누가 제일 유리하냐? 오히려 국민의힘이 아니라 친명그룹이 제일 유리합니다. 친명그룹은 지금 자기네들이 지방선거 공천권 틀어주고 싶은데 정청래랑 지금 갈등이 있으니까. 그렇죠. 정청래가 저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심지어 장경태가 또 그래 김민석 총리를 또 되게 견제했잖아요. 무슨 뭐 총리가 서울시장 할 시간이 어딨냐, 무슨 뭐 총선 낭비할 시간이 어딨냐. 그랬던 사람을 국민의힘이 굳이 그냥 싸우게 두지 왜 굳이 저렇게 공작까지 해가면서 건들 유인이 뭐가 있습니까? 전혀 동기가 성립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 자중질환 과정의 연장이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 싸울 때 저희가 박수치고 끝내면 안 되고 우리도 그때 집안 정리 빨리 끝내고 가야 됩니다. 민주당이 우리한테 손가락질 몇 번 하고 자기네들 자중질환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 얘기 언론들이 집중할 때 저희는 그때 대열 정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2월 3월쯤에 정말 민주당 진지하게 비대위 얘기 나올 것 같거든요. 그 전에 저희가 깔끔하게 국민의힘 집안 정리하고 새 출발하면 된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네, 지금 장경태 추태에 대해서 총공세를 퍼부어야 될 이 시점, 추경호의 영장 기각으로 내란몰이에 제동이 걸린 것에 대해서 총공세를 퍼붓고, 오늘 이재명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사실상 내란 전담 재판부 입법부가 알아서 할 거다, 민주당 보고 하라고 판을 깔아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위헌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런 사법 폭주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박정훈이나 한지아나 김재섭이나 오늘 페북에 장동영 물러나라는 취지의 글들을 지금 막 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무르고 우리가 개딸보다 너무 신사적이고 한 딸보다 점잖아서 당원과 지지자 알기를 얘네가 어디 진짜 빙다리 핫바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헛소리하는 쓰레기들 핸드폰 쓸 생각도 못하게 마비시켜줄 줄 아는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의원실에 전화기 아예 그냥 불나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당원 게시판에서 얘네들 아예 그냥 절대 잊어먹지 않고 다음 공천 다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종혁부터 본보기를 보여줘야 돼요. 지금 뭐 가처분을 하니 뭐 구명 뭐 서명 운동도 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블로그에 공개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거는 제명이 아닐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세계사적으로 정당인 출신 정치인이 저렇게 자당과 당원들을 극단적인 언사로 모욕하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 당원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체 우리 당원들에 대해서 극우다. 그리고 우리 당을 나치당이다. 무슨 뭐 북한 인민 뭐 그런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건 당원과 당에 대한 최악의 모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 당에 왜 몸을 담고 있습니까? 뭘 지금 잘했다고 가처분을 하니만이 그런 식으로 겁박을 합니까? 이거 장경태랑 똑같은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적반하장으로 내가 법적으로 구제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황당한 거고요. 그리고 당원 게시판 이슈는 저희가 이거 단순한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당원 게시판에 악플을 적었다 수준이 아니라 당원 게시판에 특정 한 IP에서 반복적이고 이 지속적으로 이 민주당도 아니고 우리 정권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모욕적인 그런 언어들이 오갔고 그런 언어들을 언론을 통해서 아니 김종갑 최고위원은 대체 그런 당원 게시판의 여론을 언제 그렇게 또 취합을 해가지고 구구지 최고회의까지 나와서 당원 게시판의 여론이 이렇습니다. 당신 파리를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여론 조작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 게시판 이슈 단순하게 여론 조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한동훈계가 자가발전식으로 정권을 거의 뒤집어버릴 목적으로 내부 총질을 했다라고 하는 최악의 내부 총질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 형사 입건될 수밖에 없죠. 명의도용이 됐건 영업방해가 됐건 이건 무조건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지나간 일이라고 타령하는 것 자체가 가소로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나간 일 그렇게 사소하고 뭐 우리끼리 덮고 가는 일이면은 아니 김대남 같은 사람들 탈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탈당한 사람까지 당무감사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던 게 한동훈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 오만 별건 수사 트집 잡아가지고 다 감옥 구치소 넣고 그렇게 재판 시달리게 만들었던 게 본인이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까지 하면서 해왔던 일인데 왜 자기 혐을 들추겠다라고 하는 거는 퇴행이니 뭐니 그런 헛소리를 합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장난 궤변으로부터 당이 자유로워져야 되고 저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계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 본질적인 원인도 한동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계엄이라고 하는 과정, 그 계엄이 있기까지의 과정에서 가장 크게 이바지를 했던 사람, 그러니까 당정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탄내고 정권을 벼랑 끝까지 밀어 올렸던 자가 뭘 잘했다고 지금 계엄을 막았니만이 호도를 합니까? 국민을 지금 속이고 기망하는 거잖아요. 당원들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장난 때문에 저희가 오로지 잘잘못을 따질 수도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당 정상화의 시작은 한동훈에 대한 정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네. 김남국의 인사청탁. 아, 맞죠. 현지 누나한테 말할게. 그러니까 결국 현지 누나가 강호식보다 세다. 이 사람이 부속실장이지만 대한민국 인사를 다 주무르고 있다는 게 이 문자로 명명백백히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런 징계나 김남국의 사퇴가 없이 그냥 엄중 경고. 네. 끝.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수사할 사안이에요. 아, 그럼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김남국, 문진석, 김현지, 강훈식 등을 고발한다고 하는데 네. 일단 이 자동차 산업협회 자체가 네. 대통령실에서 자리 꽂는 데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기관이에요. 이거는 누가 만든 협회냐? 현대 기아자동차가 돈 내가지고 네.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만든 협회예요. 맞아요. 민간협회 회장을 왜 대통령실에다가 청탁을 하고 현지 누나 훈식이 형한테 말할 게 말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쿠팡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상설 특검한다고 해놓고 자기들 보좌진 취업시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을 겁박해서 자기들 생태계 만드는 게 민주당에는 일상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권 그 규제 권력의 힘으로 기업들을 압박을 하고 우리 사람 쓰라고 하는 식으로 사실상 인사농단을 저질러 왔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규명해야 될 사건이 된 겁니다. 네.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런 것도 2억도 넘게 받는 그런 3억짜리 연봉. 네, 네. 거의 2억 원, 3억 가까운 연봉을 받는 그런 대표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자리를 저렇게 문자 몇 통으로 청탁을 해가지고 들어간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형 누나가 뭡니까? 가족 경영 회사도 아니고 대통령실이 우리나라 최고 높은 상위 기관인데 그러니까 국가기관 중에서 최상위 기관인 대통령실의 경영을 형 동생 누나끼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됩니까? 국민통합비서관도 인사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고요. 부속실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니 민주당 패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총무비서관은 인사 담당하니까 총무비서관일 때는 국감 나와야 되지만 부속실장은 인사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올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부속실장으로 오만 일 다 하면서 인사일까지 그대로 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게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정도 사고 치면 네. 인사청탁을 받은 심각한 일이니까 그렇죠. 비서관이 원래 자진 사퇴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김남국이 이재명의 중앙대 후배고 측근이니까 그냥 냅두는 것처럼 네. 장경태도 정청래 측근이니까 냅두는 거고 이 측근들이라고 해서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게 증거까지 다 드러났는데 그냥 냅두는 거. 말이 안 됩니다. 이게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의 발목을 붙잡고 얘네를 망하게 만들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문진석이 또 최고위원 아닌가요? 문진석 지금 원내 부대표일 거예요. 원내 부대표. 운영이 간사이고. 네. 최고위원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지금 참 민주당 지도부나 대통령실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나서서 대대적인 감찰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하는 게 바로 휴대폰 검사해야 되는 거. 왜냐면은 아니 김남국이 문진석 의원이랑만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5만 인사청탁을 어디서 다 받았는지 그렇죠. 알 수가 그러니까 없죠. 우리는 지금까지 김남국의 입에서 나온 그 인사의 라인업이 어디 출처인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죠. 지금 그 공직자 인사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건데, 공직자들 누가 지금 월급 줍니까? 국민들이 월급 주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월급 주는 공직자들을 이렇게 가족 경영식으로 불투명하게 뽑는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으면 최소 고발 들어가기 전에 내부 감찰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경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경고도 심지어 메시지가 뭐 잘못된 정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이 굉장히 모호한 표현을 씁니다. 잘못된 정보의 유통이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불법적이고 부정한 그런 인사청탁이 있었고 인사농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얼렁뚱땅 말장난만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